안녕하세요. 저는 타넷 태스커웨어 리컨스트럭션 for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라는 주제의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을 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계입니다. 본 논문은 KDD 2022에 게재된 논문으로 2월 27일 기준 구글 스칼라 4회의 인용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오버뷰, 백그라운드, 프로포스트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컨클루전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넷이라는 구조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넷이라는 구조는 결국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하여서 태스크의 특성을 반영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축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해당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스크 오브 인터레스트, 두 번째는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 세 번째는 태스크 어웨어 리컨스트럭션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먼저 태스크 오브 인터레스트, T&의 경우 마스킹 없이 트랜스포머를 통하여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각 타임스탬프별 어텐션 스코어를 산출하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어텐션 스코어를 바탕으로 데이터 드라이브앤 마스킹을 진행을 하는데 이 데이터 드라이브앤 마스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T&에서 산출된 어텐션 스코어를 바탕으로 어떤 타임스탬프가 중요한지를 선출을 하고 그 스코어를 바탕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타의 경우 샘플링된 타임스탬프를 이제 마스킹을 하고 해당 타임스탬프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학습을 하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프레임워크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학습이 수렴될 때까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게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관련된 논문이기 때문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은 결국 고차원 데이터의 패턴을 추출하기 위한 학습 방법론입니다. 비단 타임 시리즈 분야뿐만 아니라 NLP나 비전과 같은 분야에서도 모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의 경우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경우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데이터셋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로버스트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 태스크의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충분히 노벨티가 있는 방법론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이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통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티로스나 TNC와 같은 논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 프리텍스트 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TST가 굉장히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좋은 학회지에 이렇게 게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비교적 굉장히 최근에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그 DSBA 연구실에서도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세미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해당 자료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언급드린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드 방법론과 프리텍스트 태스크 베이스드 방법론 중에서 그 구조들을 하나씩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드 방법론인 Temporal Neighborhood Encoding, Neighborhood Coding, TN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NC를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게 이제 지금 컨트라스티브 러닝 베이스드 방법론이기 때문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무엇인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란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비슷한 샘플끼리는 가깝게 위치하게 하도록 학습을 하고 다른 샘플들 같은 경우에는 멀게 위치하도록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를 비슷한 샘플들은 보통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포지티브 페어라고 말을 하고 다른 샘플들은 네거티브 페어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가장 큰 장점을 뽑아보자면 언라벨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을 잘못 분류하는 그러한 샘플링 바이어스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샘플링 바이어스를 어떻게 하면 발생시키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TN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NC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분포가 바뀌는 순간을 ADF 테스트라는 통계적 테스트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그리고 같은 분포에 해당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우드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네이버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를 기준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TN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네이버우드의 센트로이드가 이제 타임 만약에 그 어떤 특정한 윈도우의 센트로이드가 네이버후드에 속한다면 그 타임 윈도우는 앵커와 이제 포지티브 페어라고 간주를 하고 아닌 경우는 네거티브 페어로 분류를 하여서 이제 그 포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가지고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는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TNC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노테이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x라는 데이터를 이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시그널을 이렇게 x로 정의를 하고 이 x는 아래 d by t 차원의 데이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d by t라는 것에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횟수,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변수 횟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t 같은 경우에는 measurement of time, 그러니까 타임 세그먼트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TNC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단위로 학습을 하여서 이 윈도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 WT를 x의 t-2분의 델타부터 t 플러스 2분의 델타까지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t 같은 경우에는 이 윈도우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델타부터 플러스 2분의 델타까지 즉 토탈 델타만큼의 길이에 즉 타임 윈도우가 델타인 타임 윈도우를 뽑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네이버가 아닌 것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 NT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WT와 네이버가 되는 애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고 얘는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ADF 테스트를 통해서 추정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네이버를 선정을 하는데 요 T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요 가우시안 분포 T의 에타의 델타를 따르는 그러한 요 분포에서 샘플링을 해와서 T스타를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ADF 테스트를 통해서 요 에타라는 값을 추정을 해서 이 분포를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NT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by NT, 즉 WT와 네이버후드가 아닌 윈도우 집합을 설정을 하는 과정으로 노테이션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플로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NT와 바NT를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데 요 샘플링 바이어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NC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언라벨드 러닝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요 포지티브 언라벨드 러닝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요 언라벨드 데이터에서 샘플링된 이그샘플이 포지티브일 확률을 WT를 추정을 하고 혹은 뭐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여서 완벽하게 샘플링 바이어스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요 WT를 기준으로 1차 결합으로 1-WT와 WT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네거티브 페어였는지 포지티브 페어였는지를 사전 확률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한번 가중치를 걸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TNC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샘플링 바이어스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데이터의 예시가 있다고 했을 때 네이버드 레인지가 만약에 여기까지로 정의가 되었다고 치면 요 앵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 네거티브 샘플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의 경향성을 봤을 때 실제로 이 부분이 더 앵커와 여기에 있는 부분들보다는 더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레인지를 정하고 이 레인지 바깥에 있는 것은 무조건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분류하는 방법에서는 샘플링 바이어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리텍스트 태스크 베이스드 방법론인 TS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기계 번역을 위해 제한된 식2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포지션 인코딩을 진행을 하고 또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트랜스포머가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TST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최초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구조입니다. 또한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의 과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얼라벨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스크드 인풋을 예측을 하는 태스크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합니다. 또한 파인 튜닝 과정에서는 프리트레인드 TST에 피처 익스트랙터는 가중치를 고정을 하고 그리고 라벨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 레이어를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완료가 됩니다. 이러한 TST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마스킹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스킹 전략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인풋 타임 시리즈와 결국 동일한 크기의 바이너리 노이즈 마스크를 생성을 하여서 이 바이너리 노이즈 마스크를 이제 0과 1을 통해서 나타내는 과정으로 마스킹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 값이 0이라면 마스킹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 1이라면 마스킹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 W 차원의 각 컬럼이 독립적인 비율로 0으로 설정을 하여서 컬럼 단위로 이제 이 마스킹의 비율을 맞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임시리즈 데이터를 그냥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이렇게 바이너리로 마스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 분포를 활용을 해서 특정 길이의 세그먼트가 한꺼번에 마스킹이 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뛰어 넘어가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마스킹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마스킹이 되지 않고 뭐 중간중간에 마스킹이 되는 그런 형태로 마스킹이 될 텐데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마스킹 밸류를 이 양 끝에 있는 밸류들의 뭐 평균이나 아니면 뭐 이전 값을 가져오거나 하는 그러한 식으로 예측을 하여도 이게 성능이 잘 나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좀 세그먼트 형태로 마스킹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을 하였다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TST에서 조금 더 뭐 이게 어떤 뭐 포인트에 따라서는 이게 약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얘를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마스킹을 앞에서 뭐 타임 세그먼트 형식으로 마스킹을 하긴 했지만 뽑는 것 자체는 일단은 랜덤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얘를 만약에 이제 랜덤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뭐 복원하기 어려운 데이터들이나 혹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마스킹을 하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고 이것이 역시 타넷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존의 방법론들을 정리를 해보면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 이제 샘플링 바이어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요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프리텍스트 태스크 베이스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단순히 랜덤한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한계점이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요 컨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맞지만 사실 요 프리텍스트 태스크 방법론 중에서는 뭐 얘를 지금 이것도 충분히 랜덤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성능이 나오고 있다고 리포팅이 되고는 있지만 얘를 조금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분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게 타넷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샘플링 바이어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샘플링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넷이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의 방법론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고, 요 마스킹 밸류를 특정한 기준을 통해서 마스킹 밸류를 샘플링을 한다는 것에서 요 타넷이 조금 더 얘보다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조금 더 발전시킨 방법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타넷을 정리를 해보면 이 T&D를 통해 데이터의 어텐션 스코어를 산출을 하고 이 어텐션 스코어를 기준으로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 스트레이티지를 통해서 마스킹을 진행을 한 다음에 T타를 통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타넷의 프레임워크가 진행이 됩니다. 각각을 이제 프로블럼 디스크립션부터 각 앞에서 설명드린 뭐 T&D, T타,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부터 보면 요 트레이닝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라벨이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T&D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 라벨드 데이터로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언라벨드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는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베이스 모델, 즉 T&D와 T타가 이제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두 개의 구조가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듯이 T&D와 T타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백본 모델로 사용을 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태스크에 적합한 레이어로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고 뭐 들어가는 인풋들의 양식을 보면 요 각각의 XT를 민 스탠다디자이즈들을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 표준화가 된 것들을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D차원으로 이제 D차원의 공간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추가를 하는 과정이 T&D와 T타가 공유하는 과정, 즉 그냥 인풋을 어떻게 일단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줄 것인가에 대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D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T&D는 어텐션 스코어를 얻는 과정입니다. 이 어텐션 스코어를 얻는 과정인 T&D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이제 이 인풋들을 넣고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라벨들이 있을 것인데 이 라벨을 라벨을 예측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의 맨 마지막 아웃풋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리고 액티베이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액티베이션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 y 틸다를 예측을 하며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좀 수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y 틸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에 이 액티베이션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반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리고 레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요 MSE 로스 즉뭐 L2 놈을 이제 활용을 해서 로스를 산출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T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마스킹이 됐다는 가정하에 T타를 설명을 드리면 요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을 통해서 이렇게 마스킹 데이터를 선정을 하고 요 마스킹 데이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수식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게 로스를 지금 구조는 거의 똑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단 마스킹을 한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 복원을 하는 과정, 즉 y 틸다를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들어갔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 마스킹된 데이터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마스킹된 부분만 이제 오차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마스킹되지 않은 부분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에 대한 것도 로스텀에 넣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람다라는 가중치를 통해서 이렇게 로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 사실 언마스크 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써도 되기는 하는데 얘를 로스에 넣어준 이유는
결국 얘가 이제 학습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할 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진행을 해주고 이 마스킹된 데이터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에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예측을 해주는 과정이 결국 이 마스크된 데이터만 예측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본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중요도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결국 언마스크드된 데이터보다는 마스크된 데이터의 복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람다 값을 항상 0.5보다 크게 유지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서 구한 요 Lend와 요 L타를 에타라는 가중치를 통해서 1차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로스 펑션으로 갖고 이렇게 L타와 Lend를 교대로 이제 학습을 계속 T타와 Tend를 교대로 학습을 하면서 얘네가 수렴할 때까지 로스들이 수렴할 때까지 계속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논문의 좀 약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마스킹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킹 전략을 이제 좀 4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T-end의 셀프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어텐션 맵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텐션 맵을 통해서 어그리게이터 어텐션 웨이트를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어그리게이터 어텐션 웨이트 기준으로 탑 베타 S개의 타임스탬프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 베타는 0.5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그리게이터 어텐션 웨이트를 기반으로 상위 50%의 데이터를 선출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탑 베타 S에 포함되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제 전체의 15% 비율만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마스킹을 진행을 합니다. 각각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 과정이었던 이 셀프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어텐션 맵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를 이 데이터 바이 데이터로 이렇게 각 포인터들을 각 그 밸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어텐션 스코어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AIK라는 것은 결국 XI에 대한 XK의 어텐션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얘는 결국 이제 XI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XK라는 애가 얼만큼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지표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XI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더했을 때는 결국 1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얘를 컬럼 단위로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이 값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XK라는 데이터가 각각의 X1부터 XS까지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 XK가 얼마나 영향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더하고 요 전체 크기, 전체 밸류들의 합인 S로 나눠주게 된다면 결국 얘는 이제 이 XK라는 데이터에 XK라는 데이터가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얼만큼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시그마 K라고 정의를 본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 시그마 K를 통해서 이 시그마 벡터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마다 이렇게 하나씩 값을 뽑을 수가 있고 결국 이 값을 기준으로 상위 50%만 추려낸 것이 이 시그마 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그마 다시를 이 중에서 임의로 샘플링을 전체 아까 구체적인 숫자로 언급드리면 15%만 해서 만약에 여기서 뽑힌 애들이면 이 값을 0으로 하고 뽑히지 않은 애들이면 1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마스킹 벡터를 선별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은 종료가 됩니다. 여기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 한 번에 상위 15%의 데이터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샘플링을 통해서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T-end와 T-타를 이제 그 로스가 수렴을 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교대로 학습을 한다고 진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그 교대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도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그냥 한 번에 계속 상위 15%만 추린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어차피 중요한 애들은 계속 중요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마스킹하는 밸류들이 계속 동일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동일한 데이터만 마스킹하는 과정을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50% 중에서 임의로 랜덤하게 뽑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방지하였다라고 본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넷이라는 논문은 총 20개의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20개의 모델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통합해서 총 20개의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모델을 9개,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한 11개 정도 사용을 하였고, 실험 결과가 이미 있는 모델의 경우는 해당 결과를 레포팅을 하였습니다. 또한 총 40개의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을 모두 통합한 데이터셋의 개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셋을 사용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UEA 아카이브, UCR 타임 시리즈 아카이브 등 이렇게 아카이브에 있는 데이터셋을 실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장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모델과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시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메트릭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탄핵과 1대1 비교를 통해서 비겼는지 졌는지에 대한 지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min 랭크, 세 번째로는 average relative difference from min이 있는데, 얘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전체 모델의 평균 RMSE와 각각의 모델의 RMSE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RMSE가 결국 이제 그 리그레션에서 사용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 RMSE 값이 낮을수록 로스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얘도 이 Average Relative Difference from Mean도 낮을수록 좋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으로 UEA 아카이브, UCI 머신러닝 레포지토리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실험에 사용을 하였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모션, 오디오, EEG, 뇌파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 데이터셋의 모델별 성능 지표로는 어큐러시를 사용을 하였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모델 중에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 모델을 의미를 하고, 밑줄 되어 있는 부분이 두 번째로 높은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 육안으로만 봤을 때도 타넷이 굉장히 1등이나 2등을 차지한 것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언급드린 매트릭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타넷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토탈 베스트 어큐러시, 가장 베스트였던 어큐러시를 달성했던 데이터셋이 총 17개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에버리지 어큐러시 역시 제일 높았으며, 민랭크 역시도 굉장히 타 데이터셋에 비해서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지표들이 모두 타넷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그레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나쉬 유니버시티 UEA, UCR 타임 시리즈 레그레션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실험에 사용을 하였고, 에너지, 인바이러먼트, 헬스 등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얘도 좀 정리를 해보면, 타넷이 이제 제안하는 지표들이 모두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첫 번째로 이 마스킹하는 전략에 따라서 타넷의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랜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하게 마스킹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탑 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까 그 50%를 이제 상위 선출을 하고 그 중에 전체 15%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샘플링을 통해 산출하는 과정으로 타넷은 진행이 되었는데, 이 탑 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에 전체 15%를 뽑는 과정으로 이렇게 타넷이 진행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의미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 제안하는 구조가 마스킹 전략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 논문에 제안한 이 마스킹 전략이 정량적인 지표로는 이제 높은 성능이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제 얘를 정성적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에플립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한 지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요 숫자가 나타내는 그런 부분은 Normalized Aggregated Attention Score로 아까 앞서 마스킹 전략에서 언급드린 요 시그마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가 타넷 랜덤이고 여기가 타넷인데 이 데이터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변화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타넷 랜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넷이 그냥 랜덤하게 마스킹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 포인터들을 잘 감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 장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는 이 페이스 디텍션 데이터셋에 대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단 이 페이스 디텍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셋인지 설명을 좀 드리면 인간에게 어떠한 그림을 보여줬을 때 그 인간의 그 뇌파를 측정을 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총 타임 스탬프를 기준으로 60 타임 스탬프를 이렇게 측정을 하였는데 이 타임 스탬프가 20일 때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전에 그 뇌파와 그 이후의 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측정을 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20에서 이벤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20에서의 어텐션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넷 랜덤과 타넷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21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타넷 랜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타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디텍션의 예시에서 역시 타넷이 굉장히 좀 중요한 데이터를 잘 잡아내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설명을 드릴 만한 부분이 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진행을 한 방법론이었는데 사실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언라벨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학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라벨드 데이터를 사용을 할 만큼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론인지에 대한 그러한 본 논문에서 해석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라벨드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는 방법론인가 그거에 대한 일종의 디펜스를 진행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조금씩 줄여 나갔을 때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레포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기 총 25%, 50%, 75%, 100% 세팅해서 모두 이렇게 실험을 하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결과이고 여기는 리그레션 태스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RMSE 로스가 낮을수록 좋은 것이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을수록 좋은 것인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바는 지금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요 오퍼튜니티 제스처의 경우를 보면 이 타넷이 뭐 한 50% 정도만 돼도 이 나머지 방법론들을 이제 100%다 사용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뭐 리브풀 모이스처 같은 경우에도 요 25%만 사용을 해도 얘네 100% 사용한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넷이 데이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타 방법론 대비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는 방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타임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 확실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방법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태스커웨어 리컨스트럭션 프레임워크인 타넷을 제안을 하였으며 T&D,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 T-타일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고 T&D에서는 각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어텐션 스코어를 뽑고 이 어텐션 스코어를 기준으로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을 진행을 했으며 T-타에서는 마스킹 데이터의 리컨스트럭션을 진행을 하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에서 비교 모델 대비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타 모델 대비 어느 정도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공유를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태스커웨어라는 컨셉에 굉장히 충실하게 아이디어를 구현한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마다 중요한 데이터로 선별을 하고 마스킹을 진행을 하는 방법론이 직관적이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T&D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 T타로 이어지는 구성의 짜임새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벨드 데이터를 트레이닝에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며, 앞서서도 언급을 드렸듯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경우에는 라벨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현실 세계에서 사용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도 비교적 높은 성능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역시 들었습니다. 또 추가적인 아쉬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드라이브 마스킹 스트레이티지에서 베타와 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부재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데이터셋의 규모에 따라 베타와 뮤의 값을 바꾸면 좀 더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